저는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에 놓여져 있고,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 증시의 많은 투자자들이 두산로보틱스의 폭등을 탐욕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거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어째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라고 표현을 드리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상승하게 만들었던 이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수석이사인 메디슨 황이 두산로보틱스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수석이사인 메디슨 황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방문했는지를 접했는데, 저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들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두산로보틱스 실적 발표에 담겨진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걸 향해 가고 있는 거다.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호재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 자리, 바닥이라는 거다. 그럼 여기서 실적이 좋으면 더 올라가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앞으로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올려주는 호재, 그게 두산로보틱스의 상승 요건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참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곧바로 뭐 나왔죠? 여기 나온 거예요. 요게 메디슨 왕이 두산로보틱스를 방문했다. 단기적으로는 방문했다라고 하는 깜짝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 깜짝 이슈가 단기적 소멸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어떤 걸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눌리는 건 두산로보틱스의 악재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눌리는 건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끝나서도 아니에요. 메디슨 황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으로 올랐다가 단기적 재료 소멸로 인해 조정이 나올 뿐이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 열리기 직전에 판도라의 상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분명 누군가는 오늘도 두산로보틱스를 통해 많은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씩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며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버튼 꼭 눌러볼게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좋아요 누르시는 것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메디슨 황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디슨 황은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딸이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제품의 마케팅 수석이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의 미래 사업에 옴니버스 그리고 로보틱스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니는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로보틱스 분야의 수석이사라면, 마케팅 수석이사라면 앞으로의 주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보면 하겠죠. 뭐 이를테면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섹터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핵심 인물로 분류가 가능한 메디슨 황, 로보틱스 사업에서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메디슨 황과 관련된 이벤트는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게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만들었던 건 그냥 단순히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방문을 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이 방문 이후에 무슨 얘기를 나눴고,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사업 스토리는 무엇일까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건 AI와 로봇 사업에서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가 뭔가 사업을 협력한다네? 근데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두 회사가 이익을 만들어낼지, 회사의 매출을 만들어낼지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료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가 올랐다가
눌리는 건 당연한 거다. 여기서 대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응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적 발표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적에 찍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원엑시아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다. 그죠? 큰 기회 맞습니다. 폭등이 임박한 이유라고 지난 4월 24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두려워할 때 제가 이런 구간에서 폭등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 올랐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단기간에 32%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면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베팅할지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로 두산노브라고 남기면 제가 장중에 중요한 가격과 핵심 타이밍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실적 발표 직전에도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고 올라갈 걸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 AI와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혼자 방송에서 어떤 망상에 빠져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AI와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건 뭔가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투자를 한다는 건 그 투자를 하는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고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치가 높을 거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 투자를 지금 국가가 하고 있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거라 보고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겠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파격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건 단순히 고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가별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고 여기에 대한 건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상 초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메디슨 황의 방문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라 그랬죠.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두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공식적인 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엔비디아와 두산의 각각의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와 두산 측의 고위급 인사가 만나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실무진들이 아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율하지 못했다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만나서 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지 못하면은 회담이 미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정상들이 만나서 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자 뭐 세부 사항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제가 말씀드린 건 엔비디아 측과 두산의 실무진들이 그만큼 두 협력 사업에 대해서 두 기업의 협력 사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호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두산로보틱스 지금 현 시점에서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적자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매출이 성장했죠.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은 원엑시아였습니다. 원엑시아. 나아가서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펜실베니아에 새로운 신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잖아요.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가. 예상하기로는 약 400%의 기존보다 약 400%의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원엑시아 성장하고 있고 투자를 더하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팔레타이징과 관련된 로우 솔루션 기다리고 있죠. 엔비디아 방문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구체적인 사업 협력들이 나오겠어요. 엔비디아랑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두 기업이 원하는 건 딱 그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호재인지 좀 가늠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익하다면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백엔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백엔드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뮬레이션을 지금 로봇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어떤 플랫폼이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줘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플랫폼 안에서 로봇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 그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평소에 뭐 1시간, 10시간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뭐 1년, 뭐 10년 걸릴 일을 가상의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품을 가상의 공간에서 연구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A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현장에서 적용까지 해본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그럼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공간적 자원도 절약이 되겠죠. 당연히 재원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로봇이 상용화 되겠어요? 나아가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굳이 고객사 현장에 넣어보지 않더라도 가상의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 주문으로 빠르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현장에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엔비디아가 플랫폼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플랫폼으로서 그걸 만드는 이유는 로봇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맞죠? 둘 다 윈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두산 측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당연히 고객사 확보입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른 고객사 확보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펜실베니아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400%라고 하는 캐파 증설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400%나 지금 캐파가 늘어난다?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성장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런 콜라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제품, 그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들이, 그런 솔루션이 가능한 것도 가상의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로 앞으로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플랫폼이 성장해서 좋고, 두산로보틱스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해서 좋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성장하는 스토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 이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 기업과의 협력 사안이 점점 구체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그겁니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 신규 공장이죠. 신규 공장 증설하고 있다. 캐파가 400%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 메디슨 황이 두산로보틱스의 이노베이션까지 방문했다. 신규 공장 들어가죠. 엔비디아랑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제품이 현장에서 적용된다라는 게 앞으로 성장의 시작인 거예요. 제품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큰 매출로, 이게 바로 호재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호재를 바탕으로 점점 커지겠죠. 애초에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막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잠깐 눌렸다가 단기적인 엔비디아의 이 메디슨 황의 방문 소식으로 주가가 올랐던 차원이고, 지금 뭐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재료 소멸, 그러니까 본질적인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의 소멸이 아니라 방문 자체의 이슈, 단기적 이슈가 소멸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뿐이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조금은 좀 과하게 좀 이렇게까지 좀 밀리는 과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밀렸다가 또다시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도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눌리지 않고 주가가 가격 조정이 멈추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박스권 행보를 보인다고 했을 땐 거기서 우리가 또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대응을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연락처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꼭 남겨놓으세요. 중요한 대응이 시작될 만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호재가 언제 터질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산로보틱스와 관련된 호재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 항상 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때문에 저는 이 주식시장을 매일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가 대응이나 실시간 브리핑이나 앞으로의 전략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격이나 핵심 타이밍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기준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영상 구독만 꼭 해주세요. 저는 10만 구독자를 꼭 달성하고 싶은데요.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죠.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잘하고 자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